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지문 수능특강 두 번째 지문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우리가 본문에서 만났었던 A랑 B가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바로 분석이고요. B가 바로 직관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은 우리가 사물 주위를 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직관은 사물 내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갖다가 다른 대상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작업들 하는 것이고요. 직관은 직접적으로 그 대상에 들어가서 그 대상의 본질을 알아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는 즉 분석이죠. 써놓고 할게요. 분석. 그 다음에 얘는 직관. 자, 분석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 나가는 실증 과학의 방법이다. 자, 본문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관점을 통해서 들여다보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맞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A는 분석은 사물의 외부에서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그렇죠? 자, 그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방법,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본질에 이룰 수 없다. 자, 그렇습니다. 자, 본질은 뭐에 가깝다고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직관과 관련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이룰 수가 없다는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자, B는 즉 직관은 사물 안에 존재하는 본질에 이르기 위해 포에나우 문장이죠. 그죠? 자, 이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대상의 상징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포착하는 형이상학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징적 표현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상징적 표현과 관련되는 개념은 분석이냐 직관이냐? 바로 분석과 관련이 깊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이르기 위해서 상징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라는 진술은 서로 모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 A는 사물을 다른 대상과 비교를 통해서, 즉 분석은 비교를 통해서 포인하우 문장이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그렇죠? 아까 비교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말이 되고요. 자, B는 사물의 특정 관점이나 상징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죠? 상징을 안 쓰고 절대적으로 파악한다. 자, 여러분들 절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비교나 대조를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사물 대상 자체만 보고 판단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게 바로 절대적인 것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본질 파악하는 직관하고 절대적 파악은 서로 유사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번은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A와 달리 B는 부호적인 표현이나 재현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과의 지적 공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B는 뭐라고요? 직관은 부호적인 표현, 재현에 의존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징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현에도 의존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대상과의 지적 공감이다. 뭐 없는? 재현 없는, 부호 없는 지적 공감이다 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1번 문제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2번 문제. 뭔가 좀 글씨가 많고 복잡해 보입니다. 자, 문제 한번 들여다볼까요?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A는 본문의 내용이고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기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 내용과 예시를 연결시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면서 각 문장의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기릿. 한 예술가는 피도시 여행 중에 이 도시를 상징하는 사원의 탑을 소묘하였다. 자, 상징하는 말도 나오고, 대상은 사원의 탑이군요. 자, 이 탑은 사원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 이런 말을 괜히 해주는 게 아니겠죠, 그죠? 본문에서 아까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단서를 흘려주는 거죠. 이런 단서를 또 놓치면 안 되겠죠. 사원 건물은 경내와 주위 그리고 피도시 시가와 전체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요 문장은 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니까 밑주실 게 별로 없군요. 그는 탑을 소묘하기 위해 우선 주변과 탑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분리를 했어요. 예. 그러면 직관에 가까워요? 분석에 가까워요? 분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탑은 실제로 수많은 돌로 축성되어 있으며 이 돌들의 특정한 군집이 탑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자, 예술가는 오직 탑의 음영에만 주목을 해서 관찰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대상을 덩어리로 딱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음영에 초점을 두고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관찰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나왔었던 분석에 가까워요, 직관에 가까워요? 바로 분석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었던 개념하고 지금 이 작가가, 그죠? 한 예술가가 하고 있는 모습에 행동하는 것들이 분석에 더 가깝다. 그죠? 그 두 개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분석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 내린 것입니다. 자, 즉 그는 실제적이고 내적인 유기적 조직이라는 탑의 개별적인 것 대신에 탑 개별 말고 보편적 개념에 주목해서 외적이고 도식적으로 탑을 표현했다. 예술가는 사원의 탑 외에도 피도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소묘를 했고 각 그림들의 오른쪽 밑에 피도시라고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선지 1번부터 가실까요? 자 1번 예술가가 소묘하기 위해 관찰한 것은 탑의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 사람은 아까 뭐라고요? 음영에만 주목했다. 그랬으니까 임의적인 선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자, 부분이 아니라 요소다. 자, 그렇습니다. 요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문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자, 여기 보시면 말입니다. 자, 분석이 분석 개념이라는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것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때 개념은 이때 개념은 바로 분석에 관련된 개념이죠. 자, 이때 개념은 부분이 아니고 인위적인 요소에 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요소다가 맞게 되겠고요. 그래서 1번 선지, 옳은 선지가 되겠고, 자 2번은 예술가가 주변과 탑을 분리해내는 작업은 탑의 속성에 대한 인위적 요소를 추출하는 것으로 이것은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거의 쌍둥이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번은 예술가는 탑의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에 주목함으로써 자 그렇습니다. 보편적 개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 바로 직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개별적인 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에 주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거? 바로 개별적인 것이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아까 봤다시피 그 음영에만 관찰을 하고 뭐 분리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소묘를 통해 탑을 도식적으로 재구성해서 그 속에 피도시의 특성을 함축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에 주목을 함으로써 도식적으로 재구성해서 그 도시 특성을 함축했다 이러는데 자 이 함축했다는 개념은 말입니다. 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직관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시면 자 요소는 대상의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가 없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이거 여기서 이렇게 그 특징을 그 도시의 특성을 함축했다라는 말은 결국은 직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은 바로 분석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피도시라는 메모가 적힌 그림들을 연결시켜 감상한다 하더라도 피도시가 가보지 않는 사람이 피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획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렇죠. 왜냐하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조각조각 나눠놓기는 했지만 그 본질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은 획득할 수 없는 것이 옳은 선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번은
탑의 음영에 집중한 예술가의 소면은 여러 각도에서 그린 것들을 결합할지라도 탑을 온전하게 보관하지 못하는데, 자, 이것은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자, 그렇습니다. 자, 분석은 대상을 조각조각 나눠놓은 것이고, 직관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아까 그랬었죠? 첫 번째 문단인가? 두 번째 문단인가요? 자, 저기 어느 문단이냐면,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자, 분석은 우리가 사물주의를 돈하는 사실, 그리고 직관은 우리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함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반되는 관계이고요. 자, 그런 관계로 자, 대상을 갖다가 조각조각 나눠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직관처럼 바로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서 직관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옳은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실까요? 자, 뭔가 엄청 기네요. 자, 3번. 보기는 기억 니은의 의문을 가진 서진이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자, 서진이, 저희 큰아들 이름이죠. 자, 기억 니은의 의문을 가졌대요. 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분석과 직관이 되겠습니다. 자, 쓰고 갈게요. 분석하고 얘는 직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역시 또 이제 보기를 들여다볼까요? 자, A. 베르그송 관련 서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분석과 직관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는 둘 간의 총체적인 불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총체적 불연속성이 아니래요. 네.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총체적 불연속성? 연속이라는 것은 이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불연속은 이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두 개가 서로 불연속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분석과 직관의 구분을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라는 켄트의 경구에 적용하면 분석 없는 직관은 공허하고 직관 없는 분석은 단편적이고 끝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른다. 베르그송은 실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비로소 직관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분석의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직관이 가능하다고 봤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분석과 직관의 연속성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근데 이제 이런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딱 적어놓지 않았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그죠? 자, 이게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어놓지는 않았다. 자, 그 다음에 B번의 신문기사 볼까요? 2020년 고등학교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다. 2015 교육과정은 문, 이과 계열 없애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그렇습니다. 융합이란 말이 들어오네요. 융합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을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쳐지거나 그렇게 만듦 또는 그런 일이다. 교육부가 정의하고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바른 인성, 그죠? 인문에다가 과학에다가 인성까지 겸비를 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요,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 C는 서진이의 대학 입학 자기소개서를 작성 위한 메모 봤더니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적 융합 인재, 그리고 또 지성 인성 형성을 겸비한 융복합적 창의 인재, 이렇게 돼 있고요. 계속 이제 융복합 창조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그죠? 네. 자, 그럼 선지 한번 볼까요? 분석과 직관은 상이한 인식 방법이지만 둘은 서로 보충되는 연속성의 원리를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석과 직관, 서로 상이한 성격이라고 아까 본문에 나왔었잖아요. 자, 근데 둘은 서로 보충되는 연속성의 원리를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뭐라고요? 서로 이거 분석 없으면, 죄송합니다. 자, 분석 없으면, 분석 없는 직관은 공허하고 직관 없는 분석은 단편적이고 끝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1번 선지도 서로 보충되는 연속성의 원리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인문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이지만 교육에서는 이를 구분 없이 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보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맞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분석과 직관은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맞고요. 문이과 계열의 구분을 두지 않는 2015 교육과정 간의 둘 간의 총체적 불연속성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3번 선지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분석과 직관은 대립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문이과 계열에 두을 두지 않고 있죠. 위에서 보시다시피. 자, 그렇게 되고 2015 교육과정은 둘 간의 총체적인 불용속성을 극복하려는 것을 보인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총체적 불연속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연속돼 있지 않은, 전체적으로 연속돼 있지 않은 것을 극복한다. 그러니까 이 서로 성격이 막 달라요. 두 개가 다른 두 개가 있는데, 자, 그것을 하나로 뭉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위에서 보시다시피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이 인문, 과학, 그 다음에 인성까지 겸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3번 선지도 옳은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4번 선지 볼까요?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독자성을 강조한 베르그송도 치밀한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지 실제에 대한 직관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까지는 맞습니다. 두 분야의 방법론적 동일성? 자, 아까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분석하고 직관이 서로 공통점은 어떤 대상을 갖다가 파악하는 방법인데, 자, 그 방법인데 각각 성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방법론적 동일성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구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 방법론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 선지도 한번 볼까요? 각 분야마다 고유한 방법이 있지만 대학의 인재상을 보면 분야별로 적합한 연구 역량을 지닌 인재보다도 서로 다른 분야별 지식을 융합할 줄 아는 역량을 지닌 인재를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역시 방법은 고유하고 달라 두 개가. 그죠? 자, 근데 요즘 대학에서는 어떻게 한다? 요거를 융합할 줄 아는 역량을 지닌 인재를 요구한다고 아까 여기 위에 써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분석과 직관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 본문의 그런 주요 구조가 문제에 녹아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지문의 구조가 곧 문제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선지의 구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이 두 대상을 비교를 하는 글인지 아니면 하나의 대상을 놓고 그것을 분석하는 글인지 특성을 알려주는 글인지 뭔지를 살펴보아야 그래야지 문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선지도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문 예술 지문 세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